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와 과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법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납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거주자는 그 국내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지한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고 있고 또한 80% 한도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통상 주소지이므로 거주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의 주소지와 신고 결정 경정 시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신고 결정 경정 시점의 주소지에 납세를 해야 합니다. 단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거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자산을 양도하여 이익을 본 경우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거된 과세 대상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로서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미등기 부동산 및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해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토지 상환 채권 등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과 무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으로 이렇게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적 양도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은 사업소득세를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그 신축 판매업자 같은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동일한 자산의 이전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과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 그리고 법인세를 내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사전에 따져보고 행동을 하는 것이 절세의 키포인트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자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국적이 아니고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가지고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무조건 거주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직업,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도 고려하여 거주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 판정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법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그 방법은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나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용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지만 본인은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국내에서 계속하는 경우에 아내와 자녀의 출국이 학업상 일시적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과 아내는 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한 자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영구 귀국하여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거주자가 되고, 해외 이주한 자가 재입국을 하여 국내 체류 기간이 더 많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세무서장의 판단으로 거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나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봅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왔다 갔다 하면 우리도 그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하여야 과세상의 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납세와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영역이지만 자꾸 봐서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 세법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